또 대종고 스님 서장 함께 보겠습니다. 진소경에게 보낸 편지는 이제 마쳤고, 조대제에게 답하는 편지. 대제는 또 어떤 지위일난지. 이 편지도 51살 51세 보내신 거다. 왕성하게 편지로서 대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 40대 후반 50대 초에 말씀하심을 낱낱이 다 알았노라. 조대제가 보내온 편지에 대한 답, 다 알았다. 그래. 부처님께서 마음이 있는 것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시니, 이 마음은 세간의 마음 번뇌인 경전 인용하시고 열반경문이라고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열반경의 구절을 아마도 조대제가 물어온 걸 테고, 마음이 있는 것은 다 부처될 수 있다. 어쩌면은 굿자무불성 화두를 이미 줬고 조대제한테 그거 참고하다가 나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답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럼 걔도 마음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걸란지. 이 마음은 대종고 스님 말씀입니다. 이 마음은 세간의 번뇌인 망상심이 아니라 위 없는 큰 깨달음을 낸 마음을 일컬음이니, 이 마음은 망상심이 아니다. 망상심으로 부처되는 게 아니다. 이 마음은 위 없는 큰 깨달음, 안욕따라 삼약선불이 요거를 이루겠다는 발심, 이걸 말하는 거다. 그러면은 보살, 보리사트바, 또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깨달은 중생 내지는 깨달을 중생, 발심한 거니까 깨달을 중생이다. 깨달을 마음을 이미 냈다. 그러면은 부처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요 한 문장만 보면 발심했으면 끝까지 가지는 거야. 그런데 또 그러면은 그 발심이 뭐냐? 그러면은 수다원과는 맛을 봐야 그러면 부처되는 거 아니냐? 예류과에 들은 거니까, 흐름에 들었으니까, 흐름에 들었다라고 얘기할 정도 되려면 시간이 짧게 걸리든 오래 걸리든 이제 그렇게 따지고 들 사람은 들면 되고, 만약 이 마음이 있다면 성불하지 못할 리가 없느니라. 그래, 물론 마음 있으면 다 성불하지. 그렇지만 조금 이제 추정을 덧붙여서 조대제가 보내온 편지를 좀 추정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지만 너가 얘기하는 거는 그 마음이 아니야. 너가 얘기하는 거는 망상심이야. 사대부가 도를 배우되 흔히 스스로 장애와 어려움을 만듦은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자기 딴에는 다들 발심했다고 하지만 그냥 그거는 꺼내놓기 민망한 수준이다. 그런 거 가지고 자기는 믿음이 있는데 왜 장애랑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러지만 부처님께서 또 부처님 말씀 또 인용.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인지라. 모든 착한 법을 선법을 길러내며 의심의 그물을 끊어 없애고 애욕의 물결에서 벗어나 열반에 위없는 길을 열어 보인다. 여기까지 화엄경 인용이죠. 이건 또 믿음은 능히 지혜의 공덕을 더 자라나게 하며
믿음은 능히 열애의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한다. 요것도 화엄경. 믿음을 강조하는 부분들을 계속 인용하시면서 믿음이 결국은 제일 근간이다. 가장 흔들릴 때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실 때 보리수 아래에 앉으셔가지고 보리수 아래에 앉으실 때도 아주 섬세하게 살피고 앉으신 거죠. 동서남북을 다 살펴보시고 동쪽 방향을 향해서 앉으셨다. 요 자리다. 그리고는 여기서 한 번 앉은 이상 도를 이루기 전까지는 가부좌를 풀지 않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마라가 이제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위협하고 내지는 유혹을 하고 이제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옆에서 간슬게 다 내줄 것 같이 항상 붙어 있었던 천신의 왕 사카도 도망갔다. 다 도망갔다. 못 버틴다. 이제 천신의 왕도 못 버틸 위협과 내지는 유혹. 이제 거기서 버티게 하는 거는 믿음이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믿음은 능히 지혜의 공덕을 더 자라나게 하며 능히 열애의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한다. 보장한다. 요렇게 부처님께서 아니라 이제 조대제가 보내온 편지 하신 말씀에 편지 보내온 것을 보아하니 둔한 근기로 깨달아 끝낼 수 없을진데 없다면 다시금 부처님의 종자를 마음의 밭에 심겠다. 너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둔한 근기로 깨달아 끝낼 수 없을진된 이게 이제 없다면 없더라도라고 말해야 되나요? 다시금 부처님의 종자를 마음의 밭에 심겠다. 요것도 보니까 화엄경에 있는 표현을 인용을 하면서 조대제가 본인의 각오를 이야기를 한 모양이고요. 앞서 편지에서 라고 하였으니 여기까지 조대제의 또 한 구절을 인용을 하신 다음에 이 말이 비록 납득하긴 쉬운 것 같으나 말은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오히려 깊고 원대하나니 당신의 깊고 원대한 그 각오가 느껴진다. 다만 흡족하게 여겨라 반드시 속이진 않을 것이니라. 비록 이 말이 비록 납득하기는 쉬운 것 같으나 오히려 깊고 원대하나니 다만 흡족하게 여겨라 반드시 속이진 않을 것이다. 글쎄 그러면은 약간의 뉘앙스가 너가 이 화엄경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본인의 각오를 이야기를 한 것이 그 화엄경 구절이 깊고 원대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 믿음이 그거를 다 알면서 인용을 한 거일란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그거 붙잡고 해봐라. 요즘 도를 배우는 선비가 이따금 느리게 해야 할 것을 이따금 느리게 해야 할 것을 도리어 급하게 하고 급하게 해야 할 것을 도리어 느리게 하나니 방거사가 하루아침에 뱀이 300 잠방이 속으로 들어가면 잠방이 3배니까 옷이겠죠. 들어가면 우선 종사에게 옷 속에 그런 뱀이 들어가면 종사에게 무슨 시절인고 하며 물어라. 방거사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를 인용을 하고 뱀이 잠방이면은 잠옷인가요?
이 따로 주석이 없어서. 음, 전체적인 구절에 대한 주석이 뱀은 무상살기에 비유했고 폭온은 오음신에 비유했다. 그러니까 오온으로 구성된 이 모음을 비유하는 말인 거고 잠방이 뱀이 옷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무상살귀 죽이는 귀신인 건데 항상 하지 않은 여튼 여기에 비유를 했고 첫 번째는 독사가 잠방이 속에 들어가면 옷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게 되고 물려 죽는 거니까. 둘째는 뱀이 잠방이 속에 들어가면은 나올 수가 없다. 뭐 요런 뜻이 사전적인 이, 이 표현의 구절에 대한 비유에 대한 뜻인지. 그렇지만 뭐 제가 지금 읽히기에는 뱀이 잠방이 속에 들어가면 뱀이 옷 속에 들어가든 말든 할 거 없이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라면 지금 여기 조대제 같은 입장처럼 그게 급한 게 아니다. 급하게 해야 할 것과 느리게 해야 할 것. 뱀이 옷 속에 들어가는 거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종사에게 무슨 시절인고 이제 공부하는 이 입장이 더 우선하는 일이다. 무조건 세간에 어떤 인연이 됐든 간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계를 마주하더라도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고 지금 나한테 편지 보내오고 주고받고 하는 입장이라면 너가 믿음을 논했는데 화엄경 구절들을 인용을 하면서 요 정도 해야 화엄경에서 말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을 논할 정도다. 이런 느낌. 어제 일도 오늘에 오히려 기억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한 세상 건너뛴 일을 어찌 잊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반드시 금생에 익혀 사무치려 할진된 한다면 부처도 의심하지 말고 조사도 의심하지 말고 삶도 죽음도 의심하지 말고 마땅히 확고한 믿음을 가져서 자나깨나 늘 머리에 붙은 불을 끔과 같이 할지니 이와 같이 지어가서 사무치지 못한 때라야 비로소 근기가 둔하다고 말할 수 있으려니와 있는 거지. 그 앞에 당신이 둔한 근기로 깨달아 끝낼 수 없다면 다시금 부처님의 종지를 마음밭에 심겠다. 요런 말을 화엄경 구절을 인용을 편지에 썼는데 둔함을 논할 자격이 너가 없다. 둔하고 말고 요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 정도가 되려면 방금 얘기한 이만큼 끝까지 밀어붙여서 공부를 해보고도 안 되고 나서 스스로 둔하고 말고 요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거지. 그래서 서로 이미 알고 있는 사이인지 뭐 처음 만나는 사이인지 방금 본 부분만 가지고는 모를 일이지만 또 대종고 스님께서 처음 만났다고 말을 크게 조심하시거나 가려서 하시는 분도 아니고 여태 본 것만 봤을 때 그래서 너가 건방지다 뭐 이래저래 봐도 결국은 건방진 소리 하지 마세요. 똑바로 공부를 해보고 뭐 인용도 하면 하는 거지. 믿음을 얘기하면 하는 거고.
근기가 둔하다고 말할 수 있으려니와 그 정도 하고 나서야 만약 곧장 스스로 나는 근기가 둔하여 금생에 틀림없이 사무치지 못하리라 장차 부처님 종자를 심어 인연을 맺으려 한다 라고만 말한다면 결국 한 걸음 행하지 않고서 깨침에 이르고자 함이니 한 걸음조차 행하지 않고서 깨닫고 깨달으려고 해봤는데 잘 안 되네요. 둔하네요. 이러는 거니까 옳은 곳이 있을 리가 없느니라. 번역이어서 그렇지만 여하튼 한 문장 그냥 칭찬하시는 것처럼 하고는 그냥 바로 지적을 하시고요. 내가 매일 이 도리를 믿는 이들을 위하여 이 도리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 차츰차츰 일상생활 속에서 힘덜을 깨닫는 곳이 바로 부처님과 똑같이 힘 얻는 곳이다 라고 말하니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도리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 차츰차츰 일상생활 속에서 힘이 덜어지는 힘덜을 깨닫는 곳이 바로 부처님과 똑같이 힘을 얻는 곳이다. 부처되는 자리다. 라고 말하니 본인의 힘 얻는 곳은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없으며 왜냐하면 스스로 힘이 이제 덜어지네. 고생스럽다가 이게 그래도 숨도 못 쉴 지경이었다가 이제 좀 숨이 쉬어지네. 그거는 본인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없으며 또한 끄집어내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없나니 그러므로 노행자가 이르되 육조스님께서 도명상자야 네가 만약 자기의 본래 면목을 돌이켜 비춘다면 비밀한 뜻 밀의 비밀한 뜻을 도명상자가 처음에 물었죠. 크게 한번 웃고 눈을 뜬 다음에 이것 말고 다른 비밀한 뜻이 더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육조스님의 대답이 이와 같은 건데 너가 자기 본래 면목 돌이켜 비춘다면 비밀한 뜻이 모두 너의 쪽에 있다. 나한테 내지는 밖에서 구할 바가 아니다. 라고 하심이 이것이니라. 비밀한 뜻이란 바로 일상생활 가운데 힘 얻는 곳이며 힘 얻는 곳이 바로 힘 더는 곳이다. 세간의 번잡하고 수고로운 일이란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놓아야 하나니 끝이 없거늘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행주자와의 일찍이 서로 버린 적이 없음은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무시래로 저와 더불어 연을 맺음이 깊은 까닭이요. 반야지에는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저와 더불어 인연 맺음이 얕았기 때문이다. 만약 잠깐 선지식의 말씀하심을 듣고는 하나같이 알기 어렵다고 여기나니 만약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세간에 잡다하고 수고로운 인연은 얕고 반야지의 인연이 깊은 사람이라면 무슨 알기 어려운 데가 있겠으리요. 여기까지 한번 끊고 편지의 시작은 역시나 항상 그러하듯이 물어온 인연에 이제 그 구절에서 이제 보통 퇴굴심 지적하시고 내지는 또 공부에 대해서 이제 인과법으로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생각하는 입장에게 또 지적을 하시고, 이제 여태까지만 봤을 때 이제 그러해 오셨죠. 여기서도 근기의 둔함을, 그리고 그거를 그럴싸하게 부처님 말씀 인용해 가면서 뭔가 폼 잡고 있는데, 너는 공부를 할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거죠. 공부를 안 하겠다는 이유를, 더 못하겠다는 이유를 나는 할 만큼 했고, 내가 근기가 둔해서 그렇습니다. 라는 말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튼튼하게 장벽을 쌓아가지고, 내가 봤을 때에는 그러면은 공부 안 하겠다는 말을 뭘 그렇게 거창하게 편지 보내오면서, 하지만 공부하고 싶다는 말이고, 뭐야 이 편지에 담겨 있는 게.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똑바로 해라. 하겠다는 건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말씀 앞부분에 하시고, 그 다음에 힘 덜어지는 자리에 대한 요 말씀도 이제 종종 대종고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차츰차츰이 이제 중요한 말은 아닐 테고, 여기서 일상생활에서 덜어지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가 힘을 얻는 곳이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제 뭐 몇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다. 쌓는 것이 아니다. 힘을 뭘 얻어가지고, 힘을 얻어서 뭐 한고비를 넘기든 내지는 뭘 깨닫든 부처를 이루든 이제 그러는 게 아니다. 힘 덜어지는 자리가 힘을 얻는 곳이다. 나는 힘이 없어서, 근기가 둔해서 힘이 없어가지고 공부가 안 돼서, 그런 힘을 어떻게 얻을 거냐? 이제 그러고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무조건 이제 밖에서 구하게 돼 있고, 그러면은 그 묵조선에서 말하는 시키는 방식이 그러면 당연히 와 닿을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러면 공부가 잘 된다. 아, 내가 힘이 좀 생겼다. 이제 열에 다 이렇게 하던데, 아니다. 힘이 덜어지는 자리가 곧 부처님과 같은 힘을 얻는 곳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표현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꾸 뭐 다른 게 있을 거라는 기대로 비밀한 뜻을 인용을 하시면서, 육조스님 인용하시면서 비밀한 뜻은 이미 다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갖춰져 있는 거고, 어디 다른 데서 구할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 하시고, 세간에 번잡하고 수고로운 일이란 농사 짓는 일들, 인과의 일들, 이것을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놓아야 하는 거고, 모양이라는 거는 결국은 항상 거래이고 장사이고, 요거 선택하면 저거는 포기하는 거고, 이와 같이 공부 접근하지 말아라. 세간에 번잡한 수고로운 일들처럼 쌓아서 내가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욕심을 포기하고 뭐 즐길 수 있는 시간을 포기를 하고 수행을 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그리고 당연히 부처님의 이 법은, 이거는 끝이 없다. 백날 해봐라 그렇게 공부 끝이 없다.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일찍이 서로 버린 적이 없음은 무시래로,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24시간 본래 일찍이 서로 버린 적이 없다. 그 부처님과 똑같은 힘없는 그 자리는 애초에 처음부터 벗어난 적이 없다.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된다. 내가 근기가 둔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선지식의 말씀이 하나같이 알기 어렵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은 인연의 문제다. 근기의 문제가 아니다. 반야지의 인연이 얕고 세간에 잡다한 수고로운 인연이 깊고 그 차이일 뿐이다. 인연 그러면은 깊이 맺으면 된다. 그러므로 오직 깊은 곳은 얕게 해야 하고 얕은 곳은 깊게 하며 설은 곳은 익게 익은 곳은 설게. 뭘 그러면은 깊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요 말들이 다 깊게 해야 되는 인연인 거고 너가 네 생각으로 쌓는 공부로 밖으로 비밀한 뜻을 구하는 공부 이런 것이 얕게 해야 하고 설게 해야 되는 일들이다. 뭘 깊게 하고 뭘 얕게 해야 되고 이거를 모르겠으면 믿음이라도 똑바로 내라. 만약 세간에 번잡하고 수고로운 일들을 헤아린다고 느껴질 때거든 애써 물리쳐 버리려 하지 말고 다만 헤아리는 곳으로 가서 살며시 마음을 화두에다 돌려놓으면 이것저것 헤아리게 돼 있는데 화두 들면 당연한 일이고 생겨먹은 것이 우리가 다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물리쳐 버리려 하지 말고 살며시 마음을 화두에다 돌려놓으면 무한한 힘을 덜고 또 무한한 힘을 얻으리니 청컨대. 세간에 번잡하고 수고로운 일들 헤아리는 것을 없애려고 애써봤자 안 된다. 가만히 화두에다가만 돌려놓으면 나의 뭐라고 해야 돼요? 마음을 내지는 나의 눈을 화두에다가 돌려놓으면 그러면은 무한한 힘을 덜고 무한한 힘을 얻는다. 청컨대 그대는 다만 이와 같이 화두만 끝까지 다 잡아갈지언정 마음을 두어 챙기기를 마음을 두어 깨닫기를 기다리지만 않는다면 별안간 몰록 스스로 깨달으리라. 참 전공이 날마다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니 보내온 편지에 이런 문구도 있었겠죠. 참 전공이 날마다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니 바둑두는 일밖에 아직도 어울려서 이런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뭐 정황으로 보면 이 편지 주고받기 전에도 이미 아는 사이들이었고 조대제 참전공 다 어울리는 무리들 내 바둑을 즐기는 공부 안 하고 이제 노는 거 좋아하는 이제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었던 모양이고요. 참전공 괜히 또 살짝 한번 잔소리 하는 거죠. 바둑 두는 일 말고 이런 도에 대해서 관심 갖드냐? 만약 오직 바둑만 두고 여태껏 이런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을진된 다만 도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이 없었을 것 같으면 다만 흑백이 나누어지지 않은 곳에 나아가서 너는 맨날 흑돌 잡고 백돌 잡고 맨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흑과 백 이전의 문제를 한번 물어보라고 대종고 스님이 그러시더라 하면서 좀 전해줘라. 잔소리 좀 해줘라. 바둑판을 흔들어 바둑돌을 흩어버리고 흑백이 나누어지지 않은 곳에 나아가서 바둑판을 흔들어 바둑돌을 흩어버리고 바로 그에게 어느 한 점에 둘 것이요? 라고 다그쳐 물어서
그러니까 흑백이 나누어지지 않은 곳에 나아가서 너도 그러면 우선 눈 열고 근본자리 깨닫고 나서 바둑판 한번 엎어버려라. 그 다음에 어느 한 점에 둘 것이냐? 어느 한 점에 둘래? 라고 다거쳐 물어서 만약 둘 곳을 찾지 못한다면 참으로 둔한 놈이라 잠시 이 일일랑 그냥 두노라. 여튼 편지는 이렇게 끝났고 조금 더 더듬어 보자면 이 조대제가 본인의 공부도 묻고 그 다음에 참전공 옆에 도반에 대한 걱정도 담겨 있었던 모양이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말씀이 지금 너가 다른 사람 걱정할 때냐 걱정하고 싶으면 네가 눈을 열고 흑백 나누어지지 않은 곳에 나아가서 그러고 나서 옆에 친구가 바둑 두고 있는 데 가서 바둑판 엎어버리고 한번 찔러 보든지 그러고도 못 알아들으면 내비두면 되는 거고 알아들으면 알아듣는 거고 그래요. 끝까지 읽으니까 역시나 포인트는 참전공에게 있는 건 아니고 조대제 요거는 그냥 편지 하나로 끝났어요. 다음 편지 허사리에게 답하는 편지. 사리는 주석이 있습니다. 한나라 관아의 결조연으로 죄와 법에 관계되는 일을 주관함 공통법칙이며 법조의 관직이다. 공통법칙. 여튼 그러면 법원 공무원 공무원의 높낮이는 잘 안 보이지만 여튼 52이셨을 때 이듬해에 역시나 경산사 계실 때 답한 편지다. 황면노자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믿음은 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인지라 온갖 선법을 길러낸다. 또 믿음은 능히 지혜의 공덕을 자라나게 하며 믿음은 능히 열애의 땅에 기필코 이르게 한다. 앞에 조대제에게 인용하신 부분 그대로 인용하시고 천리길을 가려고 함인데 인용 끝나고 대종급 말씀입니다. 천리길을 가려고 함인데 첫 한 걸음이라. 첫 걸음은 믿음이다. 무조건. 십지보살이 장애를 끊고 법문을 증득함도 처음 십신부터 들어가 여기까지 믿음부터 들어가서 뒤에 법운지에 올라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나니 요거 십신부터 시작해서 십지보살에 이르는 주석을 잠시 보겠습니다. 화엄경에서 이 보살 지위에 대해서 십주 십행 십회양 근데 그 마지막에 이르는 법운지에 이르기 천리길의 마지막 걸음. 그러면은 근데 그 첫 걸음은 어쨌든 믿음이다. 십신부터 시작했다. 올라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나니 처음에 환희지도 믿음을 인하여 환희를 내기 때문이다. 만약 척추를 세워서 출세간에 헤아릴 수 없는 놈을 지으려고 결심했을진데 했다면 세간 출세간을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그 자리를 그 깨달음을 얻겠다고 마음을 냈을 것 같으면 반드시 한낱 무쇠로 만든 놈이라야 비로소 끝낼 수 있거니와 끝낼 수 있는 거지. 만약
반은 밝고, 반은 어두우고,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애매하게 한쪽씩 발을 걸치고 있으면 확실히 끝낼 수 없으리라. 이 일은 설령 사람의 정성일지라도 전해줄 수 없으니 마땅히 본인 스스로가 깨쳐야만 비로소 공부의 끝이 있으려니와 만약 다른 사람의 입으로 판단함을 따른다면 영겁토록 쉴 데가 없으리니 부디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지어다. 날마다 일어나 사용하는 곳에 한 생각 그대로 이루어져 있음이 서가 그리고 달마와 더불어 조금도 다름이 없건만 다만 본인이 사무치지 못하고 꿰뚫지 못함으로 온몸이 성색 속을 벗어나 있으면서도 오히려 소리와 색, 일체 모양에서 이미 벗어나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속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나니 더더욱 관련이 없느니라. 그럼 여기 이 허사리에게 답하는 편지에서는 허사리가 어떤 걸 물어왔는지 이제 그런 거는 없이 바로 대종고 스님께서 당신 말씀을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서 편지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공부를 무쇠로 만든 놈과 같이 그와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도 되거나 안 되거나 이제 이건데 시작부터 한 발은 여기 한 발은 저기 그러면은 편지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겠죠. 적당히 보내온 편지. 그 앞에 편지들은 굳이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붙여서 얘기할 건 없겠지만 그래도 앞에 편지들을 모양으로나마 그래도 뭐 지극정성에 완전히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가르침을 주세요. 이런 편지라면은 지금 허사리는 뭐 그것조차 아니었던 건지 그러니까는 뭐 편지에서 인용할 필요도 없고 너한테 지금 내가 공부에 대해서 잔소리를 네 편지 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우선 할 것 같으면은 무쇠로 만든 놈처럼 아무리 두드려도 물러남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이 공부는 스스로 깨치는 거다. 스스로. 다른 사람의 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겠죠. 다른 사람의 입으로 판단함을 따른다면 그러면은 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바깥 경계는 항상 바뀌니까 다른 사람의 말은 항상 바뀌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늘 그거 쫓아다니느라고 끝이 없는 건데 본인 스스로가 깨쳐야만 그러고 나서 선지식에게 점검을 받아서 그러면은 그게 공부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제 안 된 거를 가지고 내 스스로 깨쳤다고 착각을 하면 그러면 그때 가서 깨지는 건 깨지는 거고 지금 당신은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할 입장이 아닙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중입니다. 뒷부분을 보면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짧네요. 열심히 공부하는 이제 그런 인연들에게는 아무래도 편지가 이제 길었고 여태 뭐 벌써 한 3분의 1은 봤네요. 월요일이고
월요일이든 화수목금토일이든 뭐 늘 그렇습니다. 늘 뭐 정진하는 거고 15분 쉬고 정진합시다.